자, 반갑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 추세입니다. 자, 오늘도 2차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변곡점 구간들이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변곡점 구간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새로운 저항 라인이 생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런 저항 라인보다는 변곡점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일으킬 수 있는 추세를 만들었다. 오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뉴스 말씀드리면 리튬 가격이 반등해서 업황이 좀 살아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보였다라는 뉴스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중국의 그런 감산 이런 것들에 대한 완급 조절이 좀 성공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래도 이 2차 전지는 ESS단의 호조로서 이렇게 가격 개선이 되면서 이제 실적도 또 찍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도 ESS단의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기업의 이런 호재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이제 흑연처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탄산 리튬 가격을 잠깐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구간들이나 주가에 대한 이런 같은 구간들이거든요. 이게 상승했던 이 구간에서 2차 전지가 또 급등을 했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주가에 또 숫자가 찍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1차로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은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올라간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보시고, 두 번째 여기는 사실은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서 올라간 구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구간은 어떻게 올라갔냐면, 이번에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ESS에서 이 파생된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에서 ESS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미국에서 LG 에너솔루션이랑 파나소닉은 미국에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 3원계 배터리가 아닌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영향을 좀 뒤로 이렇게 좀 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관세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 관세 부담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관세 부담이 커지니까 한국산 이 배터리를 만드는 이 기업들, LFP에 대한 배터리 주문이 한국으로 반사이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반사이익으로 오니까 실적이 찍히면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게 바로 지금 이 구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간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올라간 건데,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놓고 보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빠졌냐? 자, 보시면은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의 이런 자리들, 이런 구간들이, 자 보시면은 저항대 라인들에 대한 구간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 이런 구간들, 여기 다 이런 구간들이 이제 저항대 라인인데, 이런 구간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벌써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기다리면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본전만 와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본전만 와라. 그러다 보니까 본점이 딱 오자마자 그냥 냈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손실은 안 나고 나갈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내려갔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불확실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동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씩 줄게 되면서 이런 급격히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하방 압력이 세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뉴스 보여드렸듯이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이슈가 2차 전지에 또 훈풍을 일으켰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빠졌던 부분도 사실 이게 이제 공매도 추이거든요. 보시면은 15위에 포스코 퓨처엠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공매도 수량도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이나 흑연에 대한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크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거나 흑연이 대부분 뭐 중국 이 물량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대체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서 미국으로 지금 첫 수출을 한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도 역시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공장 캐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가에 좀 미리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게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25년도에 급등했던 내용이 실제로 ESS 단의 실적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들의 팀에서 급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26년에도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부분도 ESS랑 AI 투자 확대는 계속 뚜렷할 거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지금 내려는 왔지만 오늘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ESS 따위나 AI에 대한 이슈는 더더욱 클 거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나 애플의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완전 자율주행차들이 나오려면 전기차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서 울트라 하이니켈을 이번에 또 여기 보시면 파일럿 개발을 했잖아요. 미드니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율주행 차나 이런 차들이 나오게 되면 울트라 하이니켈 같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주행거리가 좀 극대화된 이런 좀 프리미엄 배터리들이 좀 탑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앞으로도 내다볼 때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만들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들, 그런 것들은 좀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 포스코 퓨처엠은 끝까지 좀 잘 가지고 계시고, 지금 자리 뭐 위로는 물론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합니다. 위로 20일 이평선 구간에 좀 맞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 뒤로는 바로 고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22만 원 구간 그리고 21만 원 라인 구간, 요 구간들이 좀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요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부터 받아가실 분들은 지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 계속 잡아갈 거고 가격 대응 계속 해드릴 거니까 가격 대응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2만 원 구간을 좀 조심히 하고 그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은 대응 전략들 또 영상들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제 가격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들은 그거 잘 참고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수였습니다.